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아직도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5월 13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난 30일 사이에 WTI가 23달러, 브렌트유가 15달러씩 각각 오르기는 했지만 양쪽 모두 아직은 3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가 50달러에 못 미칠 때는 미국의 대부분의 셰일 업체들이 유지될 수가 없을 테고요. 배럴당 40달러대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 산유국인 러시아조차도 공경에 처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최근의 가격 움직임의 대부분을 이끈 것은 경제 재개를 희망하는 분위기도 한몫을 했겠지만 이 사회 분위기라는 건 여전히 변덕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급 부분입니다. 전 세계 산유량이 하락한 상태지만 2020년 하반기에도 이 상황이 유지될지 아니면 더 감소하게 될지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은 5월 중에 감산 합의안을 이행했고요. 6월에는 하루 최대 120만 배럴의 감산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9일 사이 러시아의 산유량은 가스 콘덴세이트를 포함해서 하루 942만 배럴이고요. 즉 하루 32만 배럴의 할당량 초과를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산유량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은 15일로 끝난 주까지의 산유량이 하루 1,15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1987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감산 덕분에 유가는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지만 조만간 공급 증가에 대한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감산 계획을 축소시키기로 결정했고 또 그에 따라서 4월 중에 발표했던 10%의 감산폭을 다시 5%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이 합의한 감산 할당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라크는 1일 100만 배럴의 할당량에서 20만 배럴밖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감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유전을 관리하는 국영 원유 기업과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이런 국가들은 달리 매끄러운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수요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유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가솔린 사용을 추적하는 가스버디에 따르면 가솔린 수요는 4월 초순 저점에서 서서히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솔린 수요가 3월 둘째 주에 비해 20% 정도가 낮고요. 2019년 5월에 비해서는 25%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상승세 자체는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요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중국으로부터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1,300만 배럴까지 회복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톰톰 트래픽 인덱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교통체증이 평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는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즉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도시를 비롯한 남은 지역들의 봉쇄가 해제된다면 코로나19가 사회에 또 어떤 다른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텐데요. 경제 봉쇄가 종결되고 또 이동 제약이 해제된다고 해도 글로벌 GDP의 하락은 원유 수요에 큰 압박을 줄 것이고요. 향후의 수요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변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